안녕하세요. 스마트모션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저께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월요일이라서 그저께 토요일날 다스의 그 런칭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순수 국내 제품이고요. 국내에서 개발돼서 이미 미국에는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는 사실 나온 지가 됐습니다. 다스가 지금 출시된 건 아니고요. 다스의 한정판 제품은 이미 과거에 출시가 됐고요. 가격이 300만원을 훨씬 넘는 굉장히 고가의 한정판 리미티드판이 그때 판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다스 런칭쇼를 하게 된 제품은 그 리미티드판이 아닌 일반 양산형 판입니다. 일반 양산형이라 해서 내부 구조가 기아박스나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 바디 쪽의 차이, 그러니까 단조 바디냐 아니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바디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조 바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쌀 테니까 한정판에 그렇게 사용이 됐고, 리미티드 판에서는 이제 나름대로의 그 무한 AS, 기본적인 이제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무한 수리를 해주는 이런 그 일종의 프리미엄을 좀 붙였죠. 그리고 형태도 다릅니다. 양산형하고 그 다음에 한정판이. 그리고 챔버, 결정적으로 호법 챔버 부분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한정판 같은 경우는 호법 챔버가 웨스턴 M4 계열을 카피했기 때문에, 카피라기보다는 따라했기 때문에,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따라했기 때문에 권총용 호법 고무가 들어갔고요. 일반적인 가스건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동건용 호법 고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는 걸 그 현장 런칭쇼에 가서 이제 거기 스태프분들하고 엔지니어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을 전부 다 신경을 썼고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총이라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선 첫 번째 내구성. 내구성. 그래서 장고장이 좀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제품을 봤을 땐 항상 내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동성입니다. 당연히 작동이 잘 돼야죠. 쐈는데 발사가 안 되고 쿡칙하고 중간중간 엉킨다든가 이러면 안 될 거고, 작동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집단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형이 아니라 그 한정판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웨스탐스 M4 챔버를 따라갔다는 거죠. 웨스탐스 M4 챔버는 사실 그 집단성이 나쁘기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같이 이제 수리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저걸로 집단성 잡는다는 거는 좀 힘들죠. 그런 구조로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게 개선이 될까 그랬는데 이번에 개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DDR15가 있고요. 그래서 DDR15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제가 이제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야외로 나가서 저희 필드로 나가서 필드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필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사격 테스트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필드 테스트는 일단 쏘는 장면과 맞는 장면까지만 이렇게 편집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저희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게이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환경 하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략 그 테스트 장면 보시고요. 타겟에 맞는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야외에 나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필드 테스트에서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실제 쓰는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게이머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계속 많았거든요. 다스 부분의 집단성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에 나온 양산형은 박스가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그 다스 런칭쇼에 가서 이것도 조금밖에 안 줍니다. 몇 면밖에 안 주는데, 하여튼 하나를 구매해서 왔습니다. 직접 제 돈 가지고 구매한 거예요. 원래
이게 너무 한정 수량을 자꾸 주기 때문에 제가 다스 쪽하고 얘기하면서 초기에는 그 뭐 선착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언짢은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뭐 다행히 제가 그래도 앞쪽에 들어가서 제품을 가져올 수 있었고, 뭐 그게 안 되면 다스 쪽에서 따로 그 리뷰할 수 있는 총을 주기로 했었는데, 빌려주기로 했었는데, 빌려서 쓰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거부는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가지고 제 돈 들여서 제가 직접 써봐야지 이제 정확한 리뷰가 나올 것 같아서, 물론 뭐 제가 건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제 말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자비가 들어간 거면 뭐 그래도 좀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마루이 제품보다도 훨씬 더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보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저도 초기에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데 이렇게 비싸?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비싸다는 표현이 그 현장 런칭쇼에 가서는 싹 사라졌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이렇게 서론이 긴 것 같은데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지만, 구매를 하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상세 설명하는 내용 자체를 잘 못 보시면 중간에 이 총의 그 특장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리뷰를 올리는 이 시점에는 그 일반 소비자분들의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식 양산형 출시는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대략 3개월 뒤인 2018년 2월달, 욕한 거 아닙니다. 2018년 2월달에 정식 양산판이 출시가 됩니다. 그 전에 사전 예약을 어느 정도 받을 거고요. 아마 물량은 아무리 국내산이라고 하지만 제품 그 생산량이 아마 좀 한정적일 것 같아요. 당시 그 런칭쇼에서 물어본 거 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뭐랄까요, 꾹 쭉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단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좀 예약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 물량이 초기에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뭐 많은 분들이 접근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이쪽 계통에 오래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매니아틱하신 분들이 좀 더 먼저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박스는 다스 표시가 있고요. GDR15, 이게 양산형입니다. 이게 GDR15. 그래서 정식으로 국내에 출시된 거고요. 일단은 출시는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판매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식으로 검사 합격하고 총포 검사 다 끝났고요. 제품을 받아보시면 제품 안에 총 본체하고요, 총 본체가 있습니다. 뭐 총 본체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총 본체하고, 이 총 본체가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부 하부가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탄창 매거진, 그 다음에 매거진 장착용 아답터, 그러니까 비비탄 장착용 아답터, 배터리 별매고요. 뭐 소형기도 칼라파트로 되어 있고요. 소형기는 뭐 별도로 저희가 판매하는 건 따로 여기에 맞는 걸로 따로 출시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매뉴얼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4장이 있는데 거의 뭐 프린트 수준입니다. 요거는 약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개봉 안쪽을 보여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박스 자체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그래도 보여줘야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비탄을 탄창을 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스펀치가 되어 있는 종이 박스입니다. 이것도 가격대에 비해서는 약간 좀 박스를 좀 예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박스는 좀 버리는 개념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콜렉트 하시는 분들은 박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일단 이 다스 양산형 제품의 뭐랄까요, 전반적인 특징?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순서를 제가 다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핸드폰에 따로 저장해놔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용을 카피해서 갑자기 있는 것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좀 준비한 거라서 일단 당연히 6mm 비비탄 사용하고요. 0.2g 탄 씁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오늘 테스트할 때 오전에 테스트할 때는 마루이 퍼펙트 비비탄 0.2g 탄을 쓸 거고요. 길이는 양산형 같은 경우 779mm, 그다음 861mm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톡을 접었을 때 길이가 77.9cm, 그 다음에 뺐을 때가 86.1cm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지 않아요. M4 사이즈, M4 사이즈보다 약간 기나요? 거의 비슷한 사이즈 같은데요. 예, 짧은 CQB 타입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무게는 3kg입니다. 3kg면 일반적인 총에 비해서 약간 가벼운 편입니다. 마루이 차세대 전동권도 보통 3.3, 3.2, 뭐 그 정도 3.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략 아주 무겁지는 않고 아주 가볍지도 않다. 이너바렐 길이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 같은 경우 황동으로 되어 있고요. 놀랍게도 황동이면서 6.03mm입니다. 바렐 길이는 363mm. 363이면 일반적인 M4죠. 그러니까 총열이 전체적으로 길이가 M4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63mm입니다. 363 어디? 예, 딱 맞네요. 그러니까 총열 자체가, 이 총 자체의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길어 보이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총열 전체의 길이는 36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M4라는 거죠. 전체 길이는 363이죠. M4죠. 자, 그 다음에 장탄수는 현상이 여기 따로 있는데요. 장탄수는 60발입니다. 이게 왜 60발인지 좀 이해를 못하긴 하겠는데 훈련용으로 납품한다 그러면 사실 장탄수가 30발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게이머들 쪽에 접근하기에는 30발은 좀 무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30발을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데, 물론 뭐 이것도 별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60발인데 30발을 쓰는 건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면 되니까요. 30발만 넣으면 되니까 뭐 훈련용으로 납품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마루이 쪽에서 이미 30발을 세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안쪽에. 그래서 얘도 30발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셀렉터가 따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11.1V 폴리머,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배터리는 지금 이게 다스 쪽에서 저한테 추천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11.1V를 사용하고요. 7.4V 이런 것들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1V고요. 11.1V 중에서도 반드시 20C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리튬 폴리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방전율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적합한 게 20C 이상이라고 현지에서 얘기했고요. 15C로 작동을 해봤는데 15C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거나 버겁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될 게,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반드시 11.1V에 뭐 안 폈어야 뭐 어차피 상관없겠지만 중요한 건 방전율이 20C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20C나 25C 정도 돼야 되고요. 14.8V 같은 경우는 대응이 안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11.1V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사실 저는 이미 개조를 해놨는데요. 이 배터리의 원래 그 끝에 잭은요, 이 끝에 잭은, 충전 잭은 원래 타미야 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런 거 타미야 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타미야 잭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런 딘스 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총 본체의 딘스 잭도 제가 빼서 타미야 잭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쪽도 딘스 단자였는데 제가 딘스 단자를 잘라서 다시 이제 타미야 단자로 교체를 했습니다. 둘 다. 본체 쪽하고 여기 둘 다 교환을 한 거죠. 자, 왜 교환을 했냐면 사실은 딘스 단자가 그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요. 딘스 단자가 그 접촉면도 넓고요, 훨씬. 그 다음에 충격에도 쉽게 분리가 안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타미야 잭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요게 좀 문제가 뭐냐면 막상 필드에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필드에 딱 갔는데 배터리가 갑자기 아웃되거나 뭐 빨리 떨어지거나 이래서 이제 배터리 빌려야 되면, 그때 사실 딘스 단자로 되어 있는 그 리튬 폴리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드물어요. 물론 11.1V를 갖고 다니는 분들도 드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딘스 잭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타미야 잭으로 한 거죠. 네. 초기에 그 배터리 단자 바꾸고 나서 작동이 안 돼서 놀랬는데, 그게 사실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뭐예요, 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냥 여기서 준 문제, 준 배터리 말고 제가 매장에 갖고 있는 거 15C로 테스트 해봤는데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서 메롱이라 작동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좌측 우측에 스톡 부분을 누른 다음에 스톡을 제끼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휴즈가 있고요.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많이 보는 휴즈 아시죠? 조그만 휴즈. 그리고 타미야잭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타미야잭이 아닙니다. 딘스잭입니다. 요거는 혹시 이렇게 딘스잭으로 딘스잭이 아닌 타미야잭으로 원하신다면 교체 비용을 나중에 따로 주시면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해서 보내드릴 것 같고요. 아무래도 타미야잭이 좀 더 쓰시기에는 좀 편하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호법 타입은 AG 타입, 그러니까 전동원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호법 챔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호법 챔버는 하여튼 그 VFC 계열의 호법 챔버를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참고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개량이 들어갔대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진 않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오늘 뭐 이제 테스트를 하긴 할 거지만 제가 VFC 그 챔버는 별로 또 그것도 선호를 하지 않아요. 일단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집단성이 안정되어 있다고 엔지니어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엔지니어 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마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당연히 국내 규정에 맞게 파워 제한장치 있습니다. 그래서 0.2줄.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해외에서는 이제 제품의 파워가 0.8줄에서 1.5줄까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요. 자, 0.8줄에서 1.5줄까지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줄 정도 될걸요. 그래서 그 정도 파워까지 판매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단발, 연발, 그 다음에 안전, 이렇게 세 가지 모드의 그 발사 모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마루이 제품, 마루이 차세대 전동건처럼 세라코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라코트 코리아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품의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마감 깔끔한 거는 또 인정해줘야 되겠고, 우선 이제 외형적으로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지금 굉장히 길어요. 우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바디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그냥 총 챙겨가지고 나오기도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이 바빴기 때문에 바로 그 수익 끝나고, 런치쇼 끝나고 바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저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시고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요. 보시면 이쪽으로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요, 각인의 깊이하고요, 각인의 상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외형을 제가 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 많지 않은데, 보시면 요 바디 각인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굉장히 실물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인의 깊이, 그 다음에 각인의 굵기,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리티해요. 사실 지금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다스 제품은 여기 다스 마크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아마 양산용에서 똑같이 나갈 겁니다. 그 다스 같은 경우에 GDR15 같은 경우에 콜트 타입의 각인이 있고요. 그 다음 다스 각인,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콜트 각인이 좀 많이 나가겠죠. 상대적으로. 하여튼 각인이 그렇다는 거. 리얼리티가 진짜 판타스틱합니다. 각인의 리얼리티가. 이런 각인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각인을. 자, 그러면 잔말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일단 분해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스톡 같은 경우에, 요거부터 설명합시다. 일단 스톡 같은 경우에, 스톡이 지금 이렇게 커버를 제가 빼놨는데요, 이 스톡하고 그립 있죠, 모터 그립.
스톡하고 모터 그립은 이 PTS 정품입니다. 그러니까 맥펄의 PTS 정품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죠. 정품이니까. 네, 폴리머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 달았다고 제가 그 현장에 있던 스태프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야, 이거 따로 떼서 이것만 떼어서 팔아도 되겠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겁니다. 이 정품을 갖다가 여기다 달다니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굉장한 건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맥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플라스틱이 아닌 맥펄 정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렇게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은데,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 폴리머 스톡입니다. 그래서 폴리머, 얘도 폴리머, 얘도 폴리머. 자,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분해하고 조립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실물처럼 다스앰퍼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다스앰퍼는 일반 전동건에서 실제로 볼트 캐리어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총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스앰퍼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볼트 캐리어와 장전 레버가 빠집니다. 이거 바닥에 놓고 할게요. 네. 이렇게 장전 레버와 볼트 캐리어가 빠집니다. 지비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비비 아닙니다. 전동입니다. 네, 놀랍죠? 그리고 보면 장전 레버 같은 경우에, 차징 핸드 같은 경우에 마릴 거에서는 요게 이게 잘려서 조금 축소시켜서 나왔는데, 얘는 실물 사이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길이가 마릴 거보단 길어요. 실물 사이즈하고 비교는 안 해봤어요. 자, 하여튼 그리고 볼트 캐리어 부분인데요. 볼트 캐리어가 보시면 이 안에 피스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들어있고요. 예. 미리 말씀드릴 건 인위적으로 스프링 교체는 안 됩니다. 예. 그 피스톤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치차가 맞춰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수가 맞춰져 있어서 임의대로 스프링 교체는 안 되고요. 지금 이빨을 보시면요, 이빨이 아마 이거 거의 다 스틸일 겁니다. 예. 여기는 다 스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스틸일 겁니다. 제가 지금 깜빡 잊고 자석을 안 가져왔는데, 좀 이따 잠깐 끄고 나서 자석을 좀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틸일 겁니다. 요거는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잠깐, 어차피 카메라도 열을 받았기 때문에 잠깐 껐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그네틱 자석을 좀 갖고 왔고요. 정말 스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장전 레바는 스틸이 아닙니다. 예, 장전 레바는 스틸이 아니고요. 아까 볼트 캐리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갔다 온 건데, 예, 붙죠? 예, 이빨 자체가 스틸입니다. 우와, 미친 것 같아요. 하여튼 스틸이에요, 이빨이. 예, 물론 기아도 스틸입니다. 기아 자체도요, 전체 스틸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에 있어서는 뭐 별다르게 뭐 욕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진짜 굉장한 것 같고요. 예. 이 바디, 그러니까 그 볼트 캐리어 외부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빨은 전부 스틸로 되어 있다는 거. 예, 독특하죠. 여기도 스틸이네요. 야, 이 볼트 캐리어 앞쪽, 예, 갈키 부분도 스틸입니다. 그래서 다 스틸로 되어 있다는 거. 안에 스프링이 있고요. 여기 볼트 캐리어가 실제로 작동이 되죠. 자, 후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후보 챔버가 여기 안에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육각 나사가 있고요. 이 다스 제품 안에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탄창 쪽에 들어 있을 거예요. 탄창하고 같이. 그래서 육각 렌치로 조절하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상에는 왼쪽 방향, 반대로 푸는 방향 쪽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푸는 방향이 호법이 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법을 맞추면 되는데, 약간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볼트 캐리어를 매번 이렇게 테이크다운 해가지고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바깥쪽으로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게 되면 앞에 프론트 부분을 이제 호환시키는데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엔지니어들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프론트 쪽을 이제 마음대로 좀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이렇게 좀 변경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커스텀하고 싶은 분들. 그래서 커스텀하고 싶은 분들의 그 요구를 좀 받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챔버가 저런 형태로 된 거는 일반적으로 좀 아웃바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웃바렐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앞에 핸드가드에 포함되는 RIS 레일 타입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제가 기아 박스를 지금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깝긴 한데 명확하게 안에 기아가 마찬가지로 일반 전동거처럼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 유사한 형태인데 다만 이 안쪽에 기아박스 안쪽에 보시면 그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장치들이 많습니다. 각종 시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온오프를 위한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시다시피 다 스틸입니다. 보이죠? 다 스틸이고요. 다 붙습니다. 거의 대부분 스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디든 쭉쭉 달라붙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모터 같은 경우는 요거 좀 닫고 얘기할까요? 일단 빼놓고 모터 같은 경우는 그 네오디온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너바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너바렐은 뭐 자체 제작한 건 아니고요. 여쭤봤더니 그건 이제 따로 대만산 제품을 활용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열 같은 경우에 아웃바렐 같은 경우에 주 재질이 알루미늄 7075 T6 하고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인가요? 어디 한번 볼까요? 끝부분 스틸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7075하고 스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피스톤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 피스톤의 재질이 썼습니다. 그래서 STS303 재질을 사용해서 사실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나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난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스프링 가이드 같은 경우도 STS303 서스를 사용했고요. CNC로 가공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그냥 덩어리 굉장히 강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수명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오래 쓰면. 모터 같은 경우는 슈퍼 네오디움 모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략 3만 RPM을 가진 고속의 모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터가 좀 독특했던 게 제가 처음에 딱 보고 바로 엔지니어 분한테 여쭤봤는데 스태프분들하고 모터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적인 그 롱모터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터 길이가 좀 다른데요 그랬더니 금방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터 길이가 일반적인 마루이 그 이지 1000모터보다는 그 모터 축의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저건 그게 좀 독특하고요. 그 안에 회로가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자세한 건 따로 올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사진상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건 제가 급하게 찍은 거라 여기 끝에 이제 FET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1을 쓰더라도 뭐 내부에는 큰 문제가 없겠고요. 스위치가 좀 독특하게 돼 있어요. 마이크로 스위치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전자 회로에 많이 들어가는 스위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가 내부에 들어 있어서 두 개를 커트하고 있었습니다. 여쭤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거 보면 스위치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조그만 하나는 요겁니다. 요거 하나는 방아쇠를 컨트롤하고요. 또 하나는 그 볼트 스타퍼를 컨트롤하는 그런 스위치였습니다. 근데 요 스위치 위치가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아박스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 구조고요. 야, 이거 진짜 머리를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5년이나 걸렸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뭘 찾고 있냐면 이게 사진을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다스앰퍼의 기아박스입니다. 기아박스인데 기아박스 외부 쪽에 한쪽,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돼서 왼쪽 거는 뭐 예를 들면 방아쇠, 오른쪽 거는 볼트 스타퍼 이런 식이죠. 왼쪽이 볼트 스타퍼겠구나. 왼쪽이 볼트 스타퍼, 오른쪽 건 방아쇠용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기아박스 자체도
제가 여쭤보니까 기어박스 자체를 통째로 아세이로 판매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난 이것도 못 갈고 저것도 못 갈겠다. 다스 쪽에서는 뭐 쉽게 뭐 손을 볼 수 있다는데 그건 이제 저희한테 하는 얘기 같고요. 일반인이 사실 손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어박스를 통째로 아세이째 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챔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VFC 챔버가 거의 VFC 챔버죠.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이라는 거.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적으로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모로 좀 불편합니다. 일단 호복고무가 좀 독특한데요. 호복고무가 마르이 호복고무하고 호환이 안됩니다. 호복고무는 자체 개발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호복고무 자체의 모양이 좀 사실 마르이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도도 여쭤봤을 때 대략 그 호복고무의 경도가 한 60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도면 상당히 좀 경도가 높은 편이죠. 근데 어쨌든 컨트롤이 된다 그러고요. 아까 그 배터리 문제를 좀 마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배터리가 전용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V에 20C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요게 잘못 생각하시면 뭐 전동권인데 무슨 뭐 11.1에 꼭 20C를 써야 돼? 나 집에 15C 있는데, 또는 뭐 10C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7.4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볼트 캐리어를 실제로 밀어요, 얘는. 그래서 이 볼트 캐리어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그 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리코일이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버퍼 스프링, 그러니까 리코일이랑 버퍼 스프링이 실제로 작동이 되고요. 여기 보이죠?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밀려요. 밀리는데 이게 그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부드러운 걸로 알고 계신데, 얘는 생각보다 그 뭐랄까요, 버퍼 스프링이 굉장히 장력이 셉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밀려면 당연히 3만 모터 정도는 써야 되는 거죠. 일반 모터로는 당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구매하실 때 배터리 물론 별매입니다. 포함됐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배터리 포함된 건 중국산이나 보통 있죠. 그나마도 이제 중국산도 없으니까 요즘엔 거의 없는 편이라서 뭐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있죠. 나머지 부분에서 한번 스틸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 캐치 스틸, 뭐야, 스틸, 그러니까 스토퍼 스틸, 볼트 캐치 스틸, 셀렉터 스틸, 핀 스틸, 앞쪽 뒤쪽 고정핀, 바디 고정핀 전부 스틸입니다. 앞쪽 지금 전체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상부와 하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고정핀이 여기 따로 두 개가 이렇게 항상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이크 다운만 한 거고요. 테이크 다운을 안 하면 이 상태로 그냥 쓸 수 있겠죠.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테이크 다운 안 하고 전체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바디에 결합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일반적인 총처럼 살짝 안쪽으로 밀어 놓고요. 장전 레버를, 볼트 캐리어를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상한 소리를 낸 건 이게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들고서는 할 수가 없어서. 안전핀을 잘 옮기시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버퍼 스프링 가이드를 마찬가지 차세대 전동건처럼 살짝 눌러주시고 하시면, 마리오 MWS처럼 살짝 눌러주고 하시면 되고요. 제품에서 대부분이 스틸이라는 거, 뭐 탄창 자체도 스틸입니다. 그래서 보면 탄창도 스틸이죠. 되게 웃깁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탄창 색깔하고 질감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요거는. 자, 그럼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줘 보도록 할까요? 배터리 충전해 놨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차후에 다시 좀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배터리를 꼈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봉식으로 여기 수납이 됩니다. 커버는 안 닫을게요. 좀 이따 다시 뺄 거라서. 자, 보시면 연결이 안 됐나? 잠시만요. 배터리를 충전했든가.
죄송합니다. 잠깐 돌아갔다 왔는데요. 이게 조립할 때 앞쪽에 스위치가 있어요. 기어박스 앞쪽에 보면. 이게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2018년도 2월 달에 양산형이 실제로 판매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눠서. 지금 미리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사용하면서 다시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안 눌러주면 그 컷오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터리를 연결해도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다시 눌러주고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테이크다운을 닫아 주시면 되고요. 네. 자, 보시다시피 반사.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방아쇠 압력이요, 트리거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레이 거는 1kg 내외 정도거든요. 근데 얘는 3kg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이나 아이들이 당기면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방아쇠 압력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못 물어봤어요. 깜빡이고. 네. 그래서 방아쇠 압력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 가지가 그 트리거 리스폰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전동에서는 보통 이렇게 당기면 슉딱 이렇게 쓱 당기는 순간 뚝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트리거가 딱 끊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네, 끊기죠. 기계적으로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동권에서 이런 기계적인 리스폰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요. 연발도 되게 웃긴 반응. 시끄럽죠? 전 지금 귀가 시끄러운데 요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단사로 쏠 때는 그냥 이런 느낌이고요. 연사로 쏘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좀 난감한데 설명하기가. 이제 차세대 전동권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차세대 전동권을 쓰신 분들은 반동이 차세대 전동권처럼 빡빡빡빡 쳐주는 이런 느낌이 아닌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합니다. GBB하고 그 다음에 말의 차세대하고 그 사이 느낌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총이 전반적으로 떨리는 느낌은 확실히 크고요. 어찌 보면 과거에 뮤겐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그 뮤겐 느낌까지도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볼트 캐리어가 작동되는 거니까 그게 좀 독특하죠. 그리고 되게 웃긴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피스톤이 지금 후퇴 고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단사 쏘고 나서 얘를 쏘다가 배터리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얘는 수동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에어 코킹 방식이 가능합니다. 물론 힘들어요. 당기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차징 핸들을 이렇게 뒤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없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쏴도 발사가 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보여드릴까요? 하여튼 뭐 궁금해 하실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장전이, 이 다스 같은 경우는 항상 피스톤이 먼저 맨 뒤에 후퇴돼서 고정된 상태에서 멈추기 때문에 마지막에 배터리를 빼셨어도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띵 그러죠? 방아쇠 쏴서 스프링이 압축된 거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징 핸들을 당겨 보겠습니다. 쉽진 않은데요. 자, 나가죠? 보셨습니까? 배터리 떨어졌는데 에어코킹으로 쓸 수 있는 총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닿습니다. 야, 이거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 그 KSC에서 한번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HK33이었나? 네. 그래서 배터리 떨어지면 바로 뭐예요? 수동 에어코킹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총을 만들었었는데 쫄딱 망했죠. 네. 근데 하여튼 얘는 독특합니다. 네, 중간에 이거 컷오프를 꼭 눌러줘야 되네. 자, 하여튼 그래서 독특하고요. 이 다스앰퍼에서 이건 좀 이따 냅두고 독특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요 충전용 아답터입니다. 근데 이 아답터인데, 그러니까 비비탄 장전용 아답터인데요. 이게 이제 매뉴얼상에는 일반 얘를 쓸 수는 없어요. 보니까 XL을 쓸 수가 없고 조그만 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제가 비비로드 XL 쓰시는 분들은 권총용 아답터 있죠? 권총용 아답터 끼신 다음에 이렇게 끼신 다음에
그냥 맞춰서 넣으시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으면 들어갑니다. 예. 근데 뻑뻑하게 들어가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이 아답터를 쓸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쓸 줄 모르는 건지 어저께부터 계속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는데 이 방식 저 방식을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뭐 어차피 비비로드 엑셀 가지고 충전은 되니까요. 잘 들어가긴 하니까 물론 편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이제 불편한 점이 아까 그 제가 중간에 잠깐 끊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전원 스위치를 좀 온오프 스위치를 좀 눌러줘야 되는 거죠. 배터리 빼고 다시 교체하면 그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아마 기계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네요. 그 배터리 교체하시고 나서요 피스톤 이게 이제 알겠네. 피스톤 같은 경우에 이 총 같은 경우는 피스톤이 항상 후퇴돼서 고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쏘고 나서 띵 하고 마지막에 딱 쏘아놓고 나서 다음번에 쏠라 그러면 배터리 연결해도 발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쪽에 스위치를 눌렀었는데 기압박스 열어서 그러니까 테이크다운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서 테스트 해본 건데 장전이 항상 후퇴 고정이 돼야지만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총이 발사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동으로 장전을 하니까 발사가 되네요. 이거 재밌는 기능이네요. 이렇게 되면 맞네요. 실총도 마찬가지죠. 7탄을 첫 번째 발을 장전해야지만 발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배터리 꼈다 하더라도 전동건이니까 깜빡 잊고 전동건이면 그냥 발사돼야 되는데 왜 발사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총이라 그러면요 당연히 장전을 먼저 해야지만 발사가 됩니다. 그걸 그대로 재현했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 총은 주의하실 게 배터리 교체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 배터리 빼시고 방아쇠 한번 당겨서 피스톤이 압축된 걸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사하기 전에 반드시 차징 핸들을 배터리 연결하고 차징 핸들 당겨 주셔야지만 이렇게 격발이 됩니다. 만약에 배터리 빼고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빼고 다시 전진시킨 다음에 배터리 다시 연결할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좀 애를 먹었거든요. 이거 과정을 이해하는데 배터리 다시 연결했습니다. 연결하고 안 나가죠. 고장이다 이럴 수 있는데요. 재밌죠? 네, 장전해야지 나갑니다. 사실 뭐 당연히 탄이 있어야 되니까 공총 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탄이 있어야 되니까 탄창이 들어가면 장전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꼭 풀어주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거네. 굉장히 재밌네요. 하여튼 다스 앰퍼가 지금 나와 있고요. 다스 앰퍼를 설명했고요. 지금 설명서상에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호법 조절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받으시면 이제 이런 그 유지 보수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은 그 따로 참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터리 보관 문제가 있는데 보관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설명된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설명서를 매뉴얼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한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C 전원 오프 레버를 눌러서 전원을 차단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를 눌러서 전원을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온오프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아니면 장전대만 당기든가 그러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배터리 빼고 발사시켜서 피스톤을 전진시킨다. 그 다음 사용하기 전에 장전레버를 반드시 당겨야지만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사가 된다는 거죠. 배터리만 연결해선 얘는 발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 보면 Do not adjust라고 써있죠. 그 밑에 모터 피치는 만지지 말라고 지금 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피치 잘못 맞추면 기아 쪽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요. 얘를 당기면 레버가 제껴집니다. 레버가 제껴지고 그 엔지니어분은 여기 육각까지 푸는 거라 그랬는데 풀면 이 레일이 빠집니다. 그래서 원터식으로 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총의 모양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M4였으면 했는데 뭐 사실 뭐 그건 내 맘대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 거.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원래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안 보내드린 걸로 아시면 곤란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와 리어 사이트는 원래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그리스를 좀 볼트 캐리어에 발라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따로 윤활유 종류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활유 종류를 좀 참조하셔가지고 발라주셔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도포하는 위치가 나와 있는데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많이 바르면 기압 쪽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유지보수에서 보면 이렇게 그 나사 부분들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이 반동이 굉장히 심하다고 자꾸 심하다고 말을 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풀어지는 거 있나 중간중간에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그 이제 막 출시된 시제품을 저희가 사실 쓰는 상태라서 완제품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실제로 양산형이 출시돼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되기까지 아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테스트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가는 게임을 가게 되면 게임 가는 그 팀에서는 아마 이 양산형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말고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구경하실 수 있겠고, 이 총에 맞아보실 수도 있겠죠. 서비스로. 하여튼 그런 제품이고요. 제품의 이제 집단성만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면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 더 추가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품 출시하는 동시에 2월달에 출시하는 동시에 저희가 다시 추가적인 내용을 리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 40-50분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바로 필드로 나가서 필드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테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참조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미리 설명드리는데, 필드 테스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겟에 맞는 장면을 집중해서 촬영을 할 건데요. 타겟을 저희가 A4G 사이즈의 철판을 쓸 겁니다. 그 철판이 결국 게임에서 나오는 게임 상황에서 사람이 보통 나오는 경우가 몸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머리만 빼꼼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집단성 테스트할 때 선호하는 것이 보통 A4G 사이즈의 철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정도는 유효사거리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많이 쓰는 사거리 안쪽에서 테스트 할 거고요. 여러 가지로 실제로 그렇게 테스트 할 겁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저희가 미국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따로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도 따로 이제 리뷰를 좀 본다고 해서 제가 자막을 같이 깔 건데요. 물론 이제 영문법에서 뭐 차이가 문법상 틀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저도 뭐 영어를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하여튼 영어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테스트를 실제 게임에서 쓰는 환경 안에서 테스트 하겠고요. 그 안에서 맞으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집단성 느낌은 말씀드릴 거고, 다만 집단성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성 테스트는 원래 총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 많은 그 유튜버나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직접 들고 사격을 하는데 사실 사람이 직접 들고 사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수마다 사격 실력이 틀리고요. 트리거를 당기는 압력이라든가 견착하는 방법들이 틀리기 때문에 총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총을 고정해야 됩니다. 지그틀 같은 데 고정해야 되는데 지그틀을 일부러 만들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들고 쏩니다. 그래서 이 집단성 테스트에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총 자체가 항상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트리거도 사람이 당기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적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그 위치에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명확한 집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이용한 집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참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게임, 뭐 어차피 게임 중에서 사격하는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게임 중에 쓰는 그런 상황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앉아서 서서 싸 뭐 당연히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많진 않은데 이동사격 중에도 한번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 굉장히 뭐랄까요, 반동이 심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깨로 치는 반동은 강하지 않지만 차세대에 비해서 강하진 않은데 총 전체가 흔들리는 반동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동사격에서 컨트롤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할 때 이 배터리 아웃될 때까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필드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게임 환경에 적합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테스트하러 필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와트모형입니다. 스와트모형 대표 소동욱입니다. 원래 앞에 편집한 내용에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아닌 집탄성 테스트에 관계된 동영상이 있었을 겁니다. 필드에서 테스트한. 자, 근데 어저께가 지금 언젠지 늦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제 동영상을 제가 진짜 하루 종일 작업하고 편집하고 저녁에 올리고 다시 또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워낙 러닝타임이 58분이 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했고요. 하루 종일 거의 매달렸다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렸는데 제가 저녁에 이렇게 좀 쳐다보다 보니까 동영상을 촬영했던 시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집단성이라는 부분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편집하고 촬영해서 또 여러가지 그 안에 이제 미리 앞에서 좀 보신 분들은 집단성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 장면에서 이제 편집된 겁니다. 그 말고 사실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했어요. 그 앞에 촬영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촬영한 거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진짜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동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뒷부분에 필드 테스트 한 거, 집탄성 테스트 한 거는 일단 올리지 않겠습니다. 삭제해서 다시 편집해서 지금 현재 이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봐도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선 첫 번째 기온에 문제가 있었고요. 기온이 영하 3도나 됐고요. 손이 시려울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물론 이제 다행히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람이 없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시야가 완전히 트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필드 상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영하 3도였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물론 객관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총을 예를 들어서 차에다 보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급냉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따뜻한 데 보관했다가 이동해서 그 현장에서 푸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객관성을 더 유지하려고 했는데 촬영하는 동안에도 계속 추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긴 한데요. 이게 집단성을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계속 보면서도 이거 조금 어렵겠다. 물론 이제 고객님들이 댓글을 또 달아주시기도 했어요. 그거에 따른 댓글도 봤고요.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에서 변수가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지킨 게 맞고요. 심지어 다스 같은 경우는 200에서 400발 이상 써야 이제 호법이 안정된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기도 했는데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일단 호법 고무의 경도가 나왔다는 얘기만 듣고서도 저는 그 정도는 알 수는 있긴 한데 문제는 그거 이상은 테스트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일단 제가 아닌 또 다른 유저를 또 데리고 갔었고요. 물론 사실 객관성 유지를 더 하려면 유저가 저뿐만이 아닌, 그러니까 저하고 유저 한 명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긴 힘듭니다. 저도 대학 때 전공이 물리였고요. 지금 현재는 법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물리 실험을 할 때도 항상 그 실험에 독립변인이 있고 그다음 종속변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실험에서 사실은 일일이 논문 쓰거나 할 때는 다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실험 결과를 낼 때도 마찬가지로 변수는 뭐뭐 있었고 그때 뭐 세부적인 것들은 어떻다, 이렇게 해야 완벽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 집단성 테스트를 그동안에 제가 안 해왔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망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 유지를 하려면 천상 아까 말씀드린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좀 더 객관성을 보려면 예를 들면 실내에서 쏘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무풍인. 예. 그 다음에 비비탄도 사실 종류별로 쏴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어저께 이제 퍼펙트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조사하고도 통화를 해서 제조사 쪽에서 어떤 변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 사실 협의를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물어봤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화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거는 모르겠고요. 통화해 보면 되겠죠. 통화해봐서 물어보면 될 텐데, 문제는 저 나름대로 우선 갖고 있는 이 집단성 테스트에 대한 생각을 아침에 운동하면서, 새벽에 운동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성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앞으로도 다른 총에서도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지금 다스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실험을 하려면 사실상 그 날씨가 기온이 좀 정상적인 기온이 됐을 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또 이 부분도요, 사실 객관적이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게임을 뛰는 데 있어서, 물론 대부분 게이머들이 아니겠지만 저같이 게임을 뛰는 게이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날씨가 춥다고 게임을 안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마를 것도 호흡이 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건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날씨가 춥다 그래서 테스트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더 좋은 결과치와 좀 더 나쁜 결과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해외 리뷰에 있어서도 집단성 테스트를 할 때 문제가 대부분 조금 짧은 거리를 자꾸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m, 15m 이 거리에서 집단성은요, 사실 애지간한 총 중에 삐꾸 아니면 대부분은 그 정도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단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대부분 쏘신다 그러면, 집이 아무리 넓어도요, 제가 매장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이 아무리 넓어도 끝에서 끝까지, 부엌 끝에서 그 싱크대에다 기대고요, 그 다음에 저쪽 베란다 끝쪽으로 쏜다 하더라도 집이 100평 되지 않는 이상 사실 10m, 15m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집에서 쐈을 땐 잘 맞는데 밖에 필드로 나오면 안 맞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아카데미 전동건을 집에서 써보고, 야 이거 잘 맞는다, 이거 갖고 나서 게임에서 써도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집안에서 쏘면 잘 맞거든요. 근데 필드 가면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린 동영상에서 집단성 테스트를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은, 사실은 필드에서, 그러니까 실제 게임을 뛰는 게이머들일 경우를 가정해서 게이머들이 실제로 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집중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을 맞추기가 이게 생각보다 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아침에도 거의 2시간 운동하면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변수가 뭐가 있을까?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저번에 요거 그 앞에 동영상에도 말했던 대로, 예를 들면 지그틀에다가 잡아놓고 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맞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진짜 많이 생각했죠. 아침에 운동하면서. 지금 깔끔하잖아요. 아침에 목욕하고 나와서 그래요. 그지 같지 않죠? 그래서 일단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그틀에다 잡아놓고 집단성 테스트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현실에선 그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사람이 쏘거든요, 결국은. 근데 거기서 주관적인 게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어저께 그 동영상 혹시 보신 분들, 이거 이제 편집해서 이제 앞에 뒤에, 맨 뒤에 그 집단성 테스트 하는 동영상은 사라졌겠지만,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저 외에 또 다른 유저 한 분이 이제 사격을 하는데, 저하고 데이터 값이요, 거의, 10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쐈을 때 집단성하고 그분이 쐈을 때 집단성은요, 뭐 반 이상,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수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총에 같은 조건이고요. 예, 심지어 제 총을 주고 테스트한 건데도 그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 야, 이거를 집단성 테스트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10에서 15m 테스트는 의미가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걸 늘려서 테스트한다는 건, 예, 어찌 보면 실제로 게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정도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또 현실적으로 좀, 아시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예, 촬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니드는 알겠는데, 요거 자체 사항은 알겠는데, 일단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그 법규 현실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비거리의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테스트할 수는 있겠지만, 하더라도 그게 촬영이 돼서 영상물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성 테스트 하기가 현실적으로, 뭐 한번 지금 시작하면 뭐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단성 테스트 부분에서 아까 그 변수가 되는 부분들을 맞출 수가 없는 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느낌상으로만 좀 전달을 좀 해두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또 좀 더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저께 오늘 계속 생각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제품이 사실은 국내에 38정 정도 풀렸나요? 굉장히 소량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직접 풀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시제품에 가까운 제품 쪽이라서요, 소량 풀렸습니다. 그래서 리뷰어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찍은 거니까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지 그래서 올렸던 건데, 실제로 리뷰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데이터 값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올렸던 집단성의 반응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집단성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 정도가 사실은 좀 다른 것들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리뷰나 동영상이 있어서, 거기서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10명의 리뷰어가 리뷰를 했는데 그 중에 8개 이상이 뭐 좋은 물로 나왔다, 또는 뭐 2개 이상이 좋은 물로 나오고 8개가 나쁜 걸로 나왔다, 뭐 이러면 좀 더 고객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제 의견만 제시해서 그걸로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건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아침에 운동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분이, 어저께도 물론 동영상 제 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눈이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대치가 좀 높습니다. 일단 제가 쓰는 총들이 대부분 그랬고, 세팅을 뭐 제가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총에서 집단성의 부분에 관계된 기대치하고요, 그 다음 내구성, 작동성에 관계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매장에서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거 사실라면 아예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의 그 뭐랄까요, 그냥 좀 고집이 있어요. 일종의 똥고집 같은 건데요. 그래도 사가시면 내가 소비자로서 사갔을 때 이 정도의 뭐랄까 만족도? 네,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 기준치가 있는데, 제가 그게 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기준치로 봤을 때, 야, 이게 나쁘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동영상 만들다 보면 갈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제가 봤을 때 집단성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성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권총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총을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유저인데
제가 대만산의 어떤 뭐 집탄성이 안 좋은 제품이라고 악평이 나 있는 제품을 제가 썼어요. 근데 제가 그것만 써봤을 경우 계속,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집탄성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원래 가스총은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라도 핀트가 나가면 사실은 저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안 좋죠. 뭐 저도 완벽할 리가 없는데 당연히. 근데 그 기계 자체가 완벽하게 좀 바란다는 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보편타당한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그 동영상을 내리니까 고객님들 중에서 댓글을 다셨는데 보니까 댓글에 왜 갑자기 동영상이 내려갔죠 그러는데, 좀 더 보시기 전에 아무래도 좀 내용을 좀 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객관성 문제를 제가 객관적이지 못하게 지금 리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좀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제 느낌상으로만 결론을 드리면, 집탄성 테스트 많이 했거든요. 어제 뭐 5m, 10m, 15m 다 해봤는데, 뭐 5m, 10m, 15m 뭐 당연히 잘 맞습니다. 뭐 웬만한 기둥도 다 맞추고요. 조그만 뭐 기둥대는 뭐 착착 맞추고요. 다 좋은데, 일단 전반적인 느낌으로 전체적인 걸 다 봤을 때, 그 집탄성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말의 거를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거는 뭐 그거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드립니다. 왜냐면 고객님들이 어쨌든 결론이 좀 뭐냐는 거는 항상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탄도나 그 탄이 몇 발씩 맞는가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앞에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른 유저분이 쐈을 때 데이터 값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좋은데요, 나쁜데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만.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제 거뿐만이 아니라 그 다스 총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루이 제품 중에서도 가장 총열이 짧고 가장 집단성이 후지다고 좀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을 하나 좀 샘플로 또 가져가서 같이 또 테스트를 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동영상에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충분히 한 결과입니다. 뭐 어찌 보면 그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뭐 집단성 테스트에 대해서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을 모두 커버할 만큼의 데이터 실험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더 이상의 집탄성 테스트는 지금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필드에서 뭐 테스트하는 건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일단 날씨가 풀리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겨울로 가기 때문에 날씨는 절대 안 풀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온이 올라갔을 때까지 기다렸다간 뭐 이미 출시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품의 객관성 부분을 좀 더 사실 평가하려면 뭐 그러기 위해서 저도 물건을 사오긴 했습니다. 제 돈 들여서. 그래서 일단 제 제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방법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한 제품을 현장에서 판매한 가격에 일단 판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반응이 어떤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유저 입장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유저 입장은 맞긴 한데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냥 그 샵사장, 온라인 쇼핑몰의 사장으로서 판매자로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해서 써보는 것도 좋은 결론이겠다 싶습니다. 이게 제품이 많으면 좋은데 제품이 저도 한정밖에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샘플로 받았던 그 테스트했던 제품이라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객관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와서 피드백이 돼서 그 피드백이 제조사 쪽으로 들어가서 제조사 쪽에서 아직 시판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성능을 개선하고 개량하고 뭐 더 좋아지게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만드는 그 총인데 기아 박스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국산화된 제품을 원하긴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만들 기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도 또 길어지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왜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객관성, 집단성의 객관성 테스트를 할 수가,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고민해서 어저께 갑자기 동영상을 내렸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비공개로 놨습니다. 다시 공개로 올릴 거고요. 앞에 다스 부분, 런칭쇼 부분도 일부러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그 다스 제품에 대한 그 동영상의 댓글을, 그러니까 동영상이 비공개로 되니까 이쪽 런칭쇼 부분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일단 더 이상 댓글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댓글을 정리할 거라서 런칭쇼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요거 편집해서 올라가면서 런칭쇼 부분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댓글 부분 같은 경우도 댓글도 전체 중에서 제가 모두 다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댓글을 제가 닫아놨다가 열었거든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될 부분이 있는 쪽에서는 댓글을 안 열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고객님들이 댓글을 쓰실 수 있는 자유가 있긴 한데요, 논란이 있는 건 댓글이 우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댓글 치다 보면요, 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어저께도 잠깐이었는데 거의 18개 이상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 댓글을 안 달아드리기도 애매하고요. 다 달아드리자니 일을 못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댓글을 달 수 있는 앞으로의 리뷰 제품들은 논란이 없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가스 문제나 이런 부분들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논란이 없는, 누가 봐도 기계적으로 이거 뻔한 내용들인 경우는 댓글창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댓글에서 뭐 뜬금없이 욕하시거나 뜬금없이 악플 다시는 분들은 뭐 그 리뷰는 그 댓글 자체는 안 올라갈 거니까 그 뭐 열심히 작성해 보셔야 의미는 없고, 일단 다 보시는 분들이 참조될 만한 댓글들만 좀 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가능한 한 들어드리도록, 이렇게 달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피드백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리뷰나 어떤 영상에 대해서는 따로 댓글을 오픈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동영상에다 논란이 될 만한 동영상에 질문을 달아주셔도 답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논하고 싶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성 테스트 부분은 처음에 제가 열심히 진짜 새벽같이 나가서 새벽 4시 반부터 작업을 해서 동영상 작업하고 필드 가서 촬영하고 열심히 해서 진짜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해서 편집까지 해서 하루 종일 걸려서 올렸는데, 일단 비공개 해놓고 다시 편집해서 이 동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집단성 테스트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그리고 국내 현실상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안 좋습니다. 너무 뭐 취미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규제가 심한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리뷰에서 집단성은 안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드네요. 어쨌든 상황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게 동영상 하나 가지고 지금 벌써 한 3일째 4일 드는구나. 기획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일 정도를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리겠고요. 너그러이 뒷부분 편집하고 잠깐 중간에 비공개했던 부분들 용서 부탁드리고요. 저도 좀 한 번에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앞에 편집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했다가 다시 지우고 자막 다시 넣었다가 인코딩하고 또 인코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작업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조사한테 듣든가 물어봐서, 그래서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로요. 아직은 뭐 발매까지 한참 남아있는 상태라서 일단 뭐 제조사 쪽에 물어보고 뭐 답변 듣고 그로 인해서 또 수정하고 또 정보 또 다시 뭐 예를 들면 2월 출시되기까지 새로운 정보 나오면 또 어떤 리뷰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네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런닝타임 58분에서 아마 1시간 20분으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됐고요.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길어서.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